돈이 되는 아이디어 특허로 이변을 만들어라. 안녕하세요. 이변을 만드는 이동기 변리사입니다. 오늘은 그 유튜브 구독자분께서 저의 그 영상에 댓글을 남겨주신 것에서 이건 여러분들도 많이들 궁금해 하시겠구나 그런 내용이 공감하실 만한 내용이 있어서 그 사연을 가지고 영상을 시작해 보고자 합니다. 얼마 전에 올린 그 드라이브 스루 진단 방법에 대한 그 영상 댓글에 박 부장이라는 구독자분께서 댓글을 남겨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질문을 남겨주셨는데요. 이분은 얼마 전에 제가 이벤트 했던 그 치과용품 보내드리는 것에도 당첨이 되셔서 제가 칫솔을 보내드렸는데 그것에 대해서 별리사님 안녕하세요. 지난번 칫솔 받고 감사 인사도 못 드렸네요. 감사합니다. 하시면서 궁금한 게 있어요 라고 질문을 주셨습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제가 발명 특허가 하나 있는데요. 작년에 등록됐다고 합니다. 어느 분이 거의 동일하게 유사하게 만들어서 특허 출원해서 아직 등록은 안 됐고 심사 중인데 제품 판매를 하고 있는데 어찌 대응해야 하나요? 궁금합니다. 상품을 판매하는 곳은 어찌 대응해야 하나요? 이렇게 질문 주셨어요. 어, 그렇습니다. 제가 늘 이제 항상 특허 등록에 관한 부분은 여러 사례를 말씀드렸는데 특허 등록이 됐는데 모방 제품이 나왔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침해 대응에 대한 그런 부분도 있었지만 이렇게 좀 초기에 등록 초기에 작은 가벼운 침해에 대해서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되는가? 마침 저에게 좋은 사례가 있어서 그 사례를 예로 들어서 한번 답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의 제목은 초기 모방 제품 어떻게 대응할까입니다. 특허 침해에는 나중에 뭐 기업 대 기업이 붙은 아주 무거운 그런 그 침해의 사안도 있지만 뭐 이렇게 내가 특허 등록을 받은 지 얼마 안 됐는데 막 그 침해 모방을 막 시작하는 그런 업체들이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뭐 여러 가지 돈을 들여가지고 변호사를 선임하거나 뭐 그렇게까지 해야 되나 이런 의문 들 수 있겠죠. 그래서 상대적으로 이런 가벼운 침해 초기 모방 제품 어떻게 대응할까를 오늘 사례를 가지고 질문 주제를 가지고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제가 가지고 온 사례는 바로 이 참소스입니다. 보이시나요? 참소스. 아시는 분은 아시고 모르시는 분은 모르시겠지만 특히나 집에서 음식 하시는 분 또는 고깃집에서 고기 사오신 분들은 아마 잘 아실 겁니다. 이 참소스는 뭐냐면 고기를 먹을 때 보통 파채를 먹죠. 파채를 파채 버무릴 때 쓰는 소스입니다. 그래서 고기에 콕, 야채 콕콕, 물론 고기 찍어 먹어도 맛있어요. 그래서 이 파채에다 이 소스를 뿌려가지고 먹으면 감칠맛이 정말 대단합니다. 이 참소스는 제가 특허 등록과 상표 등록을 모두 받아들인 그런 제품입니다. 특허 등록은 맛을 좌우하는 제조 방법에 관한 거예요. 그런데 다른 소스가 이 특허 받은 내용하고 맛이 비슷하더라. 그런 경우에는 특허가 발동을 하지만 다른 경우에는 많은 경우에는 야 참소스 맛있더라 하면서 참소스의 인지도를 가지고서 이 다른 업체에서 비슷하게 모방을 하는 경우죠. 자, 이 사례 한번 조금 더 살펴볼게요. 자, 지금 보시면은 왼쪽에 있는 것은 제가 특허를 받아들인 특허 공보 내용입니다. 발명의 명칭은 만능조미간장 조성물, 만능조미간장 및 이 제조 방법 및 이를 이용한 참소스. 그래서 실제 참소스의 어떤 제조 방법, 어느 요리에도 어울려서 요리의 풍미를 향상시킬 수 있고 참소스 등으로 사용될 수 있는 만능조미간장에 관한 제조 방법을 특허를 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그 참소스의 결과적인 맛과 비슷한 제조 방법으로 누군가 소스를 만들면 특허를 침해를 했다라는 이유로 우리가 모방을 방지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오른쪽에 보시면 이 참소스 상표 여기 보이시죠? 참소스에 어떤 그 상표가 등록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어, 음식의 경우에는 우리가 식당도 그렇고 식당이 어떤 식당이 유명하면 비슷한 간판을 내걸어 가지고 모방하는 경우가 많죠. 이 참소스의 경우에도 그랬습니다. 이 맛을 비슷하게 만드는 게 아니라 이 인지도 참소스가 잘 팔리니까 참소스의 브랜드에 편승해 가지고
비슷한 모방 제품을 만든 경우가 많았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사례가 있었는지 한번 좀 더 살펴볼게요. 자, 보이시나요? 제가 그 여러 가지 실제 참소스가 유명하다 보니까 참소스의 식별력을 이용해 가지고 모방한 여러 제품들의 사례를, 그리고 실제 제가 대응을 했던 모든 사례들입니다. 보시면 지금 보이시는 참소스 비슷하죠? 하지만 이 참소스하고 비슷하지만 다른 소스입니다. 옆에 참 옆에 좋은 소스, 좋은이란 글자가 있어요. 참 좋은 소스. 비슷하지만 다른 소스입니다. GS 슈퍼를 통해 가지고 판매된 참 좋은 소스. 그래서 소비자들이 봤을 때는 이 참 소스하고 유명하니까 참 이것도 같은 거 아니야 하면서 참 좋은 소스가 팔리도록 만드는 모방 사례입니다. 그리고 고기엔 참맛 소스. 참 소스가 유명하니까 우리도 편승해보자 참맛 소스. 그리고 광고할 때는 고기엔 참 소스 하면서 실제 제품은 참맛 소스. 이 경우도 이 상표의 식별력을 이용한 모방 제품입니다. 상표 침해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경우에는 딱 불맛 소스입니다. 상표 이름은 다른데 광고를 할 때 참소스라는 이름을 광고 명칭으로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참소스를 검색을 하면 이 딱 불맛 소스가 검색이 돼서 참소스 구매자를 자기네 제품의 판매에 활용하도록 만든 그런 상표 침해입니다. 또 다른 경우는 세비찬 숯불향 맛소스, 그러면서 고기 소스, 바비큐 참소스, 이런 식으로 참소스의 식별력을 이용해서 모방 제품이 나온 경우입니다. 또 참참 소스도 있었어요. 참참 소스는 생긴 건 다르지만 이 참소스라는 글자를 이용해서 사람들이 참소스, 참참 소스 비슷하게 혼동하도록 해서 제품을 판매하려는 그런 침해 행위입니다. 또 하나는 참소스를 검색했을 때 나오는 킹소스였습니다. 킹소스는 참소스와 다르지만 근데 이 또 라벨에서 느껴지는 그 느낌이 비슷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참소스를 검색해서 참소스를 구매하려는 사람들이 이런 킹소스라는 그 제품 판매에 이어지도록 뭔가 이렇게 모방을 하는 경우인데요. 이 모든 경우들은 상표 침해이고요. 광의로는 지식재산권 침해입니다. 이런 경우에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까요? 이 댓글에 올려주신 분께서 나는 특허 등록을 받았는데 누군가가 제품 판매를 하고 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런 사례와 상당히 유사합니다. 자, 여러분, 특허 침해가 있을 때, 특허 침해 또는 상표 침해, 같은 맥락으로 지식재산권 침해가 있을 때 대응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표준적으로는 다음 대응이 가능합니다. 먼저, 형사고소가 가능합니다. 형사고소란 건 그 침해를 했다라는 어떤 위법 행위를 가지고서 처벌을 해달라고 공적기관, 검찰청이나 경찰에 요구를 해서 실제 처벌을 요청하는 것인데요. 이 침해가 맞다면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정부기관에서 이 침해가 맞는지를 가지고서 판단하고 처벌에 이뤄지기까지는 상당히 많은 기간과 스트레스가 필요하게 되죠. 그 다음으로 할 수 있는 게 민사소송입니다. 민사소송은 내가 실제 침해로 인해서 손해를 얻었기 때문에 그 손해를 금전적 이익으로 배상을 해달라고 법원에 요청을 하는 겁니다. 법원에 요청해서 일단 소송이죠. 법원의 소송을 통해 가지고 금전적 배상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 형사 고소와 민사 소송은 실제로 아주 중대한 침해 행위가 있을 때 침해 어떤 이슈에서는 적극적으로 활용될 수가 있는데, 지금 이 참소스 사안 그리고 댓글로 말씀 주신 분의 사안과 같이 가벼운 사안에서는 형사고소, 민사소송까지 굳이 가야 되는가라는 그런 의문이 생길 수 있죠. 이럴 때 처음에 이런 지식재산권 침해는 내용증명으로 시작하는 게 보통입니다. 내용증명은 침해 사실을 알리고서 중단을 요청하는 것을 말합니다. 즉 보통은
내용 증명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 사실은 우체국에서 서면을 보내는 방식이 내용 증명이기 때문에 내용 증명이라고 하는데, 경고장이라고 할 수도 있고요. 또는 요청서, 이런 식으로 문서의 명칭은 여러 가지가 될 수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든지 당신은 내 지식자산권을 침해하고 있으니까 멈춰주지 않겠습니까? 라고 정중하게 요청하는 것을 내용 증명이라고 합니다. 경고라고도 하고요. 가벼운 초기 모방의 경우에는 민사소송이나 형사고소보다 일단 이런 내용 증명을 통해 가지고 상대방이 내가 침해를 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인지하고 그 침해를 별다른 어떤 그 금전적 요청 같은 것 없이 당신이 지금 그만두면 나는 그것에 대해서 더 이상 책임을 묻지 않겠다라는 식으로 해서 실제 더 이상의 적극적인 모방을 막도록 하는 것, 이게 일반적이고 보편적이고 가장 쉽습니다. 그러면 과연 그 말씀드렸던 이 참소스 사례에서는 제가 어떻게 대응을 했는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실제로 그 참소스 사례에서 내용 증명을 통해서 어떤 그 발송했던 내용 증명 사례입니다. 말씀드렸듯이 그 내용 증명은 우체국을 통해서 발송하는 그런 그 형식을 일컫기 때문에 그 문서의 명칭은 어떤 식으로 가도 상관이 없습니다. 이 경우에는 지식재산권 침해에 따른 협조 요청인데요. 이 문서는 두 군데 발송이 됐습니다. 첫 번째는 제조원에다 발송을 했고요. 두 번째는 판매처에 발송을 했습니다. 저한테 질문을 주신 분께서도 판매하는 곳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물었는데요. 이 침해의 경우에는 만들어 판매한 곳도 책임이 있지만 이 판매를 방조하는 판매처도 책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판매처에게는 만들어서 팔지 마시오라는 것을 요청을 하고 네이버 쇼핑몰 또는 쿠팡 또는 11번 같은 등과 같은 판매처에는 별도로 저 제품은 지금 취급되고 있는 어떤 특정 제품은 침해를 이루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침해를 방조하지 말아 주십시오라고 요청을 하는 겁니다. 지금 보여드리는 이 문서는 판매처에다가 보낸 겁니다. 실제로 판매가 여러 군데 있었지만 그 중에서 쿠팡 아니죠? 옥션과 지마켓을 담당하고 있는 이베이에다가 보낸 겁니다. 그래서 수신처는 이베이 코리아가 되겠고요. 발신자는 지금 이 참소스의 제조원인 우리식품을 대리해서 저희 특허법인 대한이 발신자가 돼서 협조 요청 공문을 보낸 것입니다. 이 경우의 내용 증명은 그 판매처가 아주 심각한 위법이 있다기보다는 지식재산권 침해를 간과하고 모르고 있었을 가능성이 많았기 때문에 정중하게 그 문서의 타이틀을 협조 요청이라고 한 것입니다. 어쨌건 이런 협조 요청 그 내용 증명에는 무엇이 들어가야 되냐면 내가 가지고 있는 우리 발신자 측이 가지고 있는 권리가 어떤 것이고 침해를 하는 곳이 어떤 침해를 하고 있는데 왜 침해인지를 서로 비교해 주면서 이게 실제로 지식재산권 침해가 맞고 그렇기 때문에 무엇을 어떻게 해달라라는 식으로 논리적으로 주장이 담기게 됩니다. 보시면 상표권 지식재산권 침해를 위한 협조인데 우리 지식재산권 상표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어떤 판매 제품은 제가 지금 마킹을 한 것은 실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것입니다. 어떤 제품은 실제 어떤 내용으로 판매를 하고 있는데 지금 요 분도 실제 판매되고 있는 그런 제품의 이미지를 딴 것인데 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서 제가 좀 흐리게 처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참소스 검색을 했을 때 어떤 식으로 노출 중에 있는데 이것은 침해입니다. 그래서 침해이고 어떤 결과를 아주 위법적인 결과를 내올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더 이상의 적극적인 손해를 막기 위해서 손해배상 및 형사적 대응을 고려하고 있는데 그 이전에 이 부분에 대해서 미리 좀 선제적으로 침해 행위를 막아주십시오. 그래서 부디 광고 행위에 대해서 침해 행위 금지, 나아가서 위법 행위를 하는 판매 제한, 페널티 등의 강력한 조치를 취해 주시기 부탁합니다. 라는 식으로 협조를 요청하는 내용 증명을 발송을 한 것이죠. 자, 이런
그러면서 뒤에는 어떤 증거 자료, 또는 뒷받침하는 증거 자료가 있으면 좋습니다. 상표 등록이 되었다는 사실과 그거에 대한 특허청에서 발행한 공식적인 서류를 첨부를 해서 더 신뢰감을 주는 것이죠. 이렇게 내용 증명을 발송을 하면 통상적으로는 내용 증명을 받은 곳에서 무시를 하게 되면 여기서는 더 이상의 그 지시자 사건 침해 예방 또는 침해 방지에 대한 어떤 요구 의지가 없구나라는 식으로 더 적극적인 민사소송이나 형사고소로 진행을 하게 됩니다만, 그걸 알기 때문에 영세한 판매처에서는 그런 소송에 말리기 싫어서라도 회신문을 보내오게 됩니다. 그 회신문의 내용은 몰랐습니다. 더 이상은 내가 이런 침해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의 어떤 법적 다툼은 이제 발생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식으로 침해를 더 이상 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보내오는 게 일반적이고요. 제가 지금 보낸 이베이에서는 이런 식으로 내용 증명 회신을 보내왔습니다. 수신처 특허법인 대한 이동기에게는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라고 하면서, 근데 정작 이 지시자 상권 침해가 맞는지 아닌지는 사실은 이후에 법원에서 다퉈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일단 침해의 개연성이 있다라고 하면 이 판매처에서는 더 이상의 추가적인 잠재적인 위법 행위를 방치했을 때 벌어지는 책임이 더 크다는 걸 알기 때문에 일단은 판매 중지를 내리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래서 그것만으로도 우리 특허권이나 상표권을 가진 그 입장에서는 상당히 유리하게 진행이 되는 거죠. 다시 말씀드리면 특허나 상표가 없는 경우에 이런 판매처에다가 이 판매를 중단해 주십시오라고 하면 판매처에서는 내가 왜 이걸 해줘야 되지? 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말하기 쉬운데, 이런 특허나 상표가 있게 되면 판매처에서는 더 이상 만약에 이런 잠재적 침해 행위를 놔뒀다가는 이후에 판매를 판매를 계속 놔둔 점, 판매가 계속 이루어져서 추가적 확대가 있던 부분이 책임이 더 크다는 걸 알기 때문에 일단은 판매를 중단하게 되는 게 즉각적인 판매 중단 효과, 즉각적인 침해 확대적인 침해가 금지된 효과를 가져오는 좋은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베이 측에서도 이 상품에 대해서 광고 중인 걸 확인했고 직권으로 중단 처리를 했다. 이런 식으로 어떤 우리 지식재 사건 보유자가 요구한 효과를 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상과 같이 댓글로 올려주신 궁금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제 결론은 이겁니다. 특허 침해 또는 상표 침해가 있을 때 형사고소, 민사소송으로 진행을 할 수가 있지만 그렇게 되면 너무나 일이 커집니다. 때문에 초기에 간단한 모방이 있는 경우에는 내용 증명을 통해 가지고 내용 증명 발송을 통해서 상대방에게 지금 이 사안이 당신은 모를 수 있겠지만 내가 가진 어떤 권리의 침해에 해당됩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하게 되면, 여기까지는 뭐 그렇다 쳐도 앞으로 더 판매 활동을 하게 되면 더 심각한 침해 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나는 이후에는 민사소송이나 형사고소를 당신을 정말로 곤혹스럽게 할 수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중단하지 말아 주십시오 라는 식으로 내용 증명을 보내서 그 사람이 즉각적인 침해 행위를 중단하도록 시키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실제로 이 내용 참소스 사례에서 보시면 참소스가 유명해지자마자 정말로 네이버에는 참소스 검색을 했을 때 뭐 무슨 소스, 참맛 소스, 뭐 참참 소스, 참 좋은 소스, 정말 제품이 난립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한번 검색을 해볼까요? 참소스 검색을 하면 브랜드 검색으로 어떤 참소스, 이 참소스 브랜드 검색이 가능한 것도 상표 등록이 있을 때 좀 더 쉽게 이루어집니다. 상표 등록이 없으면 이 브랜드 검색 등록 자체가 어렵다고 전 들었습니다. 그리고 어떤 이후에 판매에 관한 파워링크가 있는데 보시면 전부 다 실제 상표권자, 특허권자가 가진 우리 식품의 참소스 제품만 올라와 있습니다. 지금 이
일종의 덕용 포장인 경우에도 실제 참소스 상표권자의 제품이고요. 여기서 보시는 이 제품 또는 소포장 모두 특허권자, 상표권자인 참소스의 제품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우리 식품에서는 강력한 모니터링을 통해 가지고 참소스 검색을 했는데 다른 유사 제품이 올라온 것을 지금도 여전히 내용 증명으로 방어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해드리고 있는 업무고요. 그래서 지금 검색을 했을 때 정말 참소스에는 여러 유사 상품이 난립하지 않습니다. 그만큼 참소스 상표가 잘 관리되고 있다는 거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특허나 상표권을 가지고 있는데 이 지식재산권을 이용한 모방 제품이 막 나타나기 시작했다. 그렇다면 내용 증명을 통해서, 내용 증명은 제조원과 판매처, 관련된 모든 판매처에 다 발송을 해도 괜찮습니다. 지금 이 제품이 왜 나의 특허 침해 또는 상표 침해가 되는지를 적시를 해서 그 제조원과 판매처에다가 발송을 함으로써 그들이 더 이상 내 특허권과 상표권을 활용해서 침해 행위를 잠재적으로 침해 행위를 확산하지 않도록 막아주는 것이 아주 중요한 지식재산권 관리 방법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꾸준하게 관리를 하면 여러분들이 민사소송이나 형사소송을 굳이 가지 않더라도 적어도 나의 특허 제품 또는 나의 그 상표와 유사한 제품에 대해서는 모방 제품 없이 정말로 나 혼자서 계속 독점을 할 수 있게 될 겁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가벼운 침해 상황에 대해서 참소스의 사례를 가지고서 설명을 드렸고요. 이 영상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구독 주시면서 또 실제 여러분이 권리를 가지고 있는데 이런 초기 모방을 가지고서 고민하고 계시다면 저 이동기 변리사에게 상의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또는 궁금한 부분은 언제든지 댓글로 달아주세요. 오늘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